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이번에는 뉴저지로 가보겠습니다. 유산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미국 기준으로는 어젯밤이었겠군요.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고, 기대도 모으기도 했는데, 우리가 알던 그 맛에서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트럼프 연설을 라이브로 봤는데 정말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강경한 반응들을 좀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을 둘러보시게 되면 앞으로 2, 3주간 앞으로 미국,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릴 만큼 전력 관련된 인프라들을 공격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도망간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고요. 나 여기서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 지정학적 문제가 다시 또 떠오르면서 오늘 주가 장 초반에는 정확히 말하면 채권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에 굉장한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결국 엑시트를 한다는 건가 아니면 전쟁에 확전을 간다는 건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3주 안에 강경하게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초반에 1%대 밀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이 변동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채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4.29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이런 가운데 안에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란 쪽에서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다를 것 같고요. 이런 채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조금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이 시장들을 다시 또 크게 끌어올리면서 반대로 에너지 주가들은 하락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 오늘 가장 저점에서는 4.28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지금 채권 금리들이 내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장 초반부터 사실 채권 금리가 좀 내려졌거든요. 사실 오늘 장이 열린 게 미동부 기준으로 9시 반인데 한 9시 45분부터 갑작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더니 채권 금리가 4.36에서 4.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채권 시장에서 먼저 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란 쪽에서 앞으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교통에 대해서 오만과의 의정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호르무즈 해협 의정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출입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해협 통행을 감독할 프로토콜이 나오고 있고 선박 통행을 막지 않는다. 결국 물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부담감을 덜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란 대통령까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체제 보장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아직 팩트만 놓고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이란 쪽에서도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그리고 동시에 유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을 할 것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시장 양쪽에서 환호성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보고 나서 유가 선물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고유가에 약간 적응했구나라는 느낌도 좀 받는데 뭐 많이 채권 금리 내렸다라는 느낌을 받게 말씀을 주셔서 봤더니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WTI가 지금 110불이에요.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 금리가 빠진다. 확실히 인플레에 대해서는 어제 나왔던 PMI라든지 오늘 뭐 실업 지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은 이제 시장가에 반영하지 않겠나라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얘기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뭐 강경한 내용도 내용인데 동맹국은 왜 이렇게 때립니까?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주변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나토 탈퇴 위협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나 방산 섹터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리쇼어링을 갖고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란 쪽에서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현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이란 쪽에서 마음을 먹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치면 사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시게 되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에 비해서도 거의 지지율이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혼자 지속하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지지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나토 쪽의 도움을 좀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크지만 사실 이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나토 관련해서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이 국방비가 사실 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조금 더 국방비를 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게 제 두 번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토 탈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최악의 한계로 가는 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국의 입장상 실질적으로 만약에 나토가 탈퇴하게 될 때 생길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유럽 쪽에서 사주는 채권 특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채권 사주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게 될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자국의 국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 탈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번 시장에 대해서 이번 국가들의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만큼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압박의 수단이 있고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 탁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오늘 하진 않았지만 또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이러다가 나토 탈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토를 탈퇴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만약에 진짜로 시장 쪽에서 나토에 대해서 탈퇴가는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채권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하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4.35 아래에서 움직일 때가 높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채권금리가 4.36이 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반적인 유동성에 대한 존재감, 특히 최근 들어서 나왔던 사모펀드 자체도 아니면은 유가에 관련된 문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도 대부분이 채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이 막힐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서 실질적인 나토 탈퇴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마 미국보다는 혹은 다른 신흥국들의 아마 주식들을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나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경우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현금을 갖자, 캐시가 최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국방비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이제 자국의 국방 예산을 채웠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렇죠. 당장은 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살고 계신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부권이 5.5달러에 지금 가솔린 가격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동부에도 3.9달러에서 4달러 초반대까지 뭐 뉴저지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메릴랜드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이거 뭐 몇 년 만에 최대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유가가 미국 내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같은 경우는 갤런당 4달러, 디젤 가격은 5달러 정도 수준인데 이게 미국 자동차협회가 통계를 집계한 일이 역사상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갤런당 얘기를 좀 하자면 특히 디젤 가격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던 시기 이후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블룸버그 통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3주간의 휘발유 가격 변동폭이 2005년에 미국 걸프 해안 정유시설을 초토화시켰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보다 큽니다.
심지어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오일 쇼크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 나왔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블룸버그 쪽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결국 말 그대로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최악의 에너지 인플레이션 쇼크다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뉴저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갤런당 5.89달러로 6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전반적인 물류 비용이나 트럭에 대해 들어가는 이 디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 쪽에 압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오일 가격 자체라는 게 원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가 증류수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 나프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산업의 모든 곳에 들어가는 거, 화장품, 플라스틱, 고무, 이 모든 것들에 들어가는 재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모든 시장에, 제조업에 모든 곳에서 압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예전보다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는 게 그 무엇보다 현재 미국 주식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통계 자료를 지금 보니까 뉴저지가 지금 평균 가격이 갤런당 4.08달러로 나오고요. 캘리포니아가 현재 5.9달러에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갤런이니까 리터 환산하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빠진다고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만 유가가 WTI가 선물이 110불이에요. 이거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지 좀 안정세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이란 쪽에서 초안이 나왔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 앞으로 조금 더 화해 무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오일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지금 당장 진행이 돼서 이란 쪽에서 좀 더 호르무즈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통행세를 받는다라는 걸 아마 이번 의정서에 써놓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어저께만 하더라도 사실 유가가 99달러까지 WTI 오일 가격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에 113달러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나마 이란의 얘기 때문에 110달러 밑으로 좀 떨어진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 결국 전쟁 종료가 이란의 전반적인 오일 가격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요소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좀 지금 상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채권 금리도 앞으로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2.97까지 내려온 게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쟁이 지금보다 일찍 종료한다라고 한다면 2.9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와 이란의 결국 발언들과 결국 실제 협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은 당분간 이 높은 가격을 꽤 유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협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8, 90달러 정도에서 유지가 될 거지 예전에 60달러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유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떨어져 준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유동성 부족 사태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슈 같은 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장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전쟁에 대한 종료까지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선반영해서 채권에 가져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종전 혹은 휴전의 키는 이란이 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점차 시간이 갈수록 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단 국채금리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시장은 약간 출렁이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할 때 어제도 이제 트루소셜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이 호르무즈의 이 가장 통과를 해야 되는 나라들, 석유를 지금 못 사서 안달인 나라들은 미국에 와서 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호르무즈 알아서 해결하든지. 미국에 사라에 초점이 더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미국에서 진짜로 사겠다라는 나라들이 생긴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미난 건 무역 지표가 나왔습니다. 2월달, 3월달로 넘어가면서 오일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내에서 오일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 물론 미국 내부의 입장에서 이 오일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유주 입장에서 혹은
전반적인 에너지주들 입장에서는 뭐 결국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 갈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전체 제조업 지수로 봤을 때는 이 오일에 대한 상승은, 오일에 대한 가격 상승은 사실 떠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미국이 물론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어온 오일이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오일 가격이 오르게 되고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오는 오일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그것에 따라서 WTI 오일 지수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가격을 제외하고 오일의 절대량만 봤을 때문이지 오일 가격이 상승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나프타가 특히 결국 모든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쟁이 진행되고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는 게 장기화된다면, 이란 쪽에서 만약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결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이 오일을 모두 감당하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뭐랄까 물가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뭐 나프타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헬륨이 굉장히 또 메모리라든지 칩 관련된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반년 정도의 재고량은 비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칫하면 쇼티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출렁임이 이것 때문에 더 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메모리 쇼티지의 펀더먼털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결국 디램이나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의 가격들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서 지금 당장 이렇게 어쨌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번에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발언 이후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이 메모리 쇼티지의 펀더먼털은 의심할 수 없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반적으로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해주신 주식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자면 오늘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유가 상승기에는 한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줬습니다. 700불을 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얼추 맞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포워드 P 기준으로 거의 4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로 밀려서 그렇다, 3등 기업이라 그렇다, 지금 이미 너무 높아진 마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다라는 점이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0까지는 조금 좀 높게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지금 마이크론의 가격대는 굉장히 커다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간 장기 계약된 계약서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계약도 결국 이번에 H100 양산을 통해서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자체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등과 2등이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 이 메모리 자체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ADR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ADR 상장 이후 추가적인 리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경우 결국 여기에 대한 플러스 요소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메모리 부족 사태는 2028년, 2029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메모리 주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들을 아마 기관들로부터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선행 PER 보니까 3.9네요. 3.9. 네. 세상에 엔비디아가 15고 인텔이 52인데 마이크론이 3.9고요. 샌디스크가 7.8이에요.
엄청나게 났는데 이게 주가가 이대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건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시 이제 미국 현지 반응이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 노킹스 시위도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킹스 시위가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과 노킹스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트럼프에게 압박을 굉장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계속해서 자신이 이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 제가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물론 제가 미동부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관련된 서포트하는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노킹스에 대한 시위 자체도 실질적으로 뉴욕에 나갈 경우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사실 이번 전쟁을 서포트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미워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의 지지율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노킹스 시위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의 중간 선거와 관련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법원 가서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말자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선거구 자체를 옮긴다거나 바꾼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메일인 벨롯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메일 투표라고 하죠. 편집 투표로 이제 한국어로 지금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원격 투표 관련된 부분들을 취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본다면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의 오늘 지지율만 보자면 사실상 중간 선거에서 지는 것에 대한 것은 거의 확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마 트럼프의 지지율과 그리고 노킹스 시위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포기한 거는 아니죠? 절대 포기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공화당 서포터들하고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게 결국 선거를 이기면은 자신 때문에 이긴 거고 선거를 지는 거는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서 중간 선거를 이긴 대통령은 여태 2명밖에 없었다. 2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면피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뭐 전반적인 뭐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 아니면은 투표할 때 훨씬 더 원격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중간 선거를 위한 밑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중간 선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다만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어제 있었던 아르테미스 미션 2의 로켓 발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우주 섹터의 세론이 좀 나왔습니다. 뭐 주요한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미국은 오늘 플라넷 랩스라든지 뭐 레드와이어, 레드캣, 그다음에 보이저, 파이어플라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장중에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주 관련 섹터에 관심은 뭐 스페이스X도 IPO를 한다니까 계속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실 제가 우주 섹터에 대해서 스페이스X IPO가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2주 전이죠.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괜찮다고. 특히 사실 이 우주주 같은 경우,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전쟁 관련해서도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조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심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스페이스X의 IPO 전까지는 혹은 그 직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 심리가 폭발을 해서 진입한 상황이고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아르테미스2의 동일한 대형 이벤트를 두고 전반적으로 우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뭐 우주 증시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결국 우주 시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당장 이 주식들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리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 정확히 말하면 스페이스X가 IPO하게 되면서 결국 이쪽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올라서 모멘텀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2, 3주 전에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슬슬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라서 아마 조금씩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장 우주항공주가 더 안 오른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상방이 조금 더 이제 제한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는 분명 한번 급락하는 지점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는 아직까지 돈을 버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들이 쌓여가는 중앙까지, 특히 스페이스X의 상장이 나오고 나서 아마 당분간까지는 아마 리밸류에이션 때문에 아마 좀 더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수익 없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이후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아마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페이스X가 연매출이 작년에 150억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네. 가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휴장이니까 좀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저지에서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